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소식을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어제 24일 10시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습니다. 8명 중에 이제 5분이 기각, 2분이 각하 의견, 1분이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자주간 환영할 일이죠. 속히 이제 그 한 대행께서 국정 운영을 잘 좀 이렇게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오늘 썸네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의 이제 탄핵 소추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속히 결정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말이죠.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각하 내지는 기각될 확률이 거의 70% 이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말이죠. 좌파들로부터 이제 공격받을 걸 생각해서 그분이 그 이미선 재판관하고 퇴임일이 4월 18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간을 벌기를 하다가 그때 퇴임을 해버리는 이런 좀 무책임한 일을 벌이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조금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두 번째로, 현재에는 봤을 때에 현재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될 것 같아서 속히 여론 조성을 해서 40여 기가 임명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인용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한 40여 기 임명을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지금 질질 끌고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문형배 소장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진영 보지 마시고요. 또 이념 보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그야말로 그 탄핵을 할 만한 파면할 정도의 법률적 위반이 있는지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명이 의논을 해서 아니면 투표를 해서 그대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국격이 손상된 국격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문형배 소장은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이죠. 썸네일에 이제 아쉬운 점 2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그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정언을 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그 계엄법에 보게 되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이 선포가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한덕수 총리께서 정언을 했고요. 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정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죠. 진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국무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했다는 얘기는 바로 국무회의를 했다는 그 증명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상 어떤 조금 그 부자유스러운 것은 있는데 일단 반대를 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형식은 완벽한 형식은 갖추지 못해도 국무회의는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총리께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정언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정언이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헌법재판관들의 긍정적인 판단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 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를 할 때에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좌우를 보지 않고 앞과 위만 보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에서 이제 귀순한 그 김국성 전 정찰 총국장 하셨던 분이 있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따라서 80년 동안 우리 남한이 지배를 당했다. 그러니까 45년 해방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말이죠. 반국가 세력, 종북 주사파, 그리고 이제 자생 간첩, 난파 간첩, 고정 간첩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 말이죠. 북한은 또 인민들은
아주 굶어 죽을 정도의 아주 궁핍한 생활하는데 미사일을 쏘고 말이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남 적화 전략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를 보지 않겠다? 좌편향적인 정책을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좌를 반드시 말이죠. 바라보면서 우적인 정책, 자유민주주의 정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립이라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상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좌를 바라보지 않고 좌를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상황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했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집행을 하고 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좌편향적인 거, 그리고 이제 당장 뭐 오늘 뭐 트랙터 시위한다 온갖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말이죠. 뭐 좌우의 어떤 것으로 보지면 안 되고 말이죠. 강력한 공권력을 발휘해서 그런 불법 시위를 아주 엄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국가 세력들이 발언하지 못하도록 정교조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좌편향 교육,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교육, 공산당적인 교육, 전국에 말이죠. 주민자치 있죠?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속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를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국권에 써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입니다. 지난 88일 동안 제가 고민한 두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이 지금처럼 일어서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민주화에 성공하고 문화 강국이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보다 센 나라, 우리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여럿 있지만 우리처럼 치열하게 달려온 나라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